오늘은 핫휠 배따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드릴 비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건 1.7mm 드릴 비트고요. 이것은 3.7mm 드릴 비트입니다. 1.7mm 드릴 비트는 핫휠 리벳 부분의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서 나사를 박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3.7mm는 1.7mm 작업이 끝난 후에 리벳의 윗부분을 드릴로 떼어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드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는데요. 3.7mm 같은 경우는 표준 사이즈의 드릴 비트이기 때문에 드릴 척에 자연스럽게 잘 물립니다. 그런데 1.7mm 경우는 직경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 드릴 비트가 이 척에 잘 물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흔히 핀 바이스라고 부르는 핀 바이스 척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이는 척이 소형화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먼저 1.7mm 드릴 비트를 꽂고 그걸 다시 드릴에 꽂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1.7mm와 3.7mm를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크기의 드릴들을 사용해서 최적의 드릴이 어떤 건지 결정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했던 드릴들입니다. 뭐 3.5, 4.0, 3.8 여러가지 사용해 봤는데 결국 3.7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고요. 소형 드릴도 1.5, 1.6 사용을 해봤는데 역시 1.7이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둥, 이 리벳이 달려있는 기둥의 지름이 약 3.5mm 정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3.5mm 드릴 비트로 정확하게 중심을 맞추고 수직을 맞춘 후에 갈아내면 깨끗하게 갈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만 실제로는 드릴을 사용할 때 각도가 정확히 수직이 되지 않고 또 정확히 중심에서 드릴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 그거보다 약 0.2mm가 더 큰 3.7mm로 작업을 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된 거고요. 1.7mm 드릴로 최초에는 1.5mm를 사용했는데 1.5mm 드릴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릴 비트가 잘 부러집니다. 1.5mm 드릴 비트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약간만 드릴이 기울어지거나 중심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이 드릴 끝부분에 드릴된 쇠가 끼어서 뻑뻑하게 되는 경우에 드릴 끝부분에 날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전체 비트가 부러지는 현상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최종 판단으로 1.7mm를 사용하게 된 거죠. 오늘 3대 정도의 차를 가지고 배따기 과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1.7mm 드릴 비트가 장착된 핀바이스 척을 드릴에 껴서 꽉 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토크가 조절 가능한 드릴의 경우에 토크를 가장 낮게 하시고 작업을 하면 좋습니다. 전동 드릴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코팅 되어 있는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하시면 만에 하나 생길지도 모르는 손해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4대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릴링 작업하는 것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7mm 드릴 가지고 나사가 박힐 구멍을 팝니다. 이때는 차를 가능하면
수직이 되게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받침대를 만들어서 뭐 차의 이 굴곡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수직을 잡아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7mm 드릴로 작업을 할 때 드릴 구멍의 깊이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저는 5mm 정도 파내고요. 5mm를 파내는 이유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나사가 4mm 길인데요. 4mm 길인데 5mm로 먼저 그 가운데 구멍을 파고 다시 윗부분의 리벳을 갈아내면 윗부분 리벳에서 약 1mm 내지 1.5mm 정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최초의 5mm 정도 됐던 게 깊이가 4에서 3.5mm 정도 되는 거죠. 거기에 나사를 조이면은 대략 맞습니다. 그래서 5mm 약간 이상 정도 되게 하게 먼저 그 드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 중에는 계속해서 이 쇠 가루를 드릴 비트에서 닦아내시는 게 이렇게 비트에 있는 쇠 가루를 계속 떼어내셔야 합니다. 특히 홈에 있는 걸 잘 파내셔야 드릴 작업도 잘 되고 구멍도 이 드릴 비트 1.7mm 지름에 따라서 딱 맞게 파지고요. 사용하시는 드릴에 따라서 시간을 잘 안배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파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쑤시개에 이렇게 5mm 깊이의 표시를 해서 이렇게 재보면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약 5mm 정도 됐네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릴 깊이를 팔 때 특히 주의하실 점은 그 차의 형태에 따라서 이 기둥과 이 윗부분의 쇠가 높이가 충분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트럭의 뒷면 같은 거, 트럭의 짐 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팔 때는 4mm 완전히 한 번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조금씩 파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드릴이 상판을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작업이 좀 안 좋게 되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네, 지금 5mm 됐습니다. 엔진 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서 수직이 만들어지기 힘들 때 이렇게 반대로 받침을 이렇게 대시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죠. 지금 제가 그 드릴링을 하다가 멈췄는데요. 감각의 문제인데 이렇게 들어가다가 지금 갑자기 어떤 그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났어요. 쑥 들어가면서.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합금 부분, 아연 합금 부분에 빈 공간이 있다든가 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드릴 멈추시고 조금씩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가 약간 부족하네요.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차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뭔가 걸리게 되는 경우는 비트 끝에 무언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이 기둥 부분에 아연 합금이 안에가 그 빈 공간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생기는 거죠. 그럴 때는 뭔가 잘못된 지금은 이렇게 드릴 비트가 빠져버렸네요. 이럴 때는 조심조심 하셔서 빼셔야지 잘못하면 드릴이 깨집니다. 드릴 비트가 부러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핀바이스를 다시 꽉 결합을 하시고 결합을 하시고요. 지금 경우는 이 핀바이스가 약간 풀리면서 드릴이 고정이 안 돼서, 그리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드릴 작업을 하시면 이 끝부분이, 드릴 비트의 끝부분이 뜨거워져서 드릴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다 물을 좀 준비하셔가지고 드릴 비트의 끝부분을 좀 적시면서 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한번 드릴링 할 때는 차를 3개 정도, 3대에서 4대 정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한번 충전한 드릴이 최적의 상태로 드릴링 되는 숫자를 세어 보니까 3대 정도 할 때가 가장